붉은 죽음의 무도회, 에드거 앨런 포, 단편 소설. 붉은 죽음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그 어떤 전염병도 그토록 치명적이고 그토록 끔찍하지 않았다. 그 전염병의 화신이자 봉인은 피었다. 붉은 빛과 피에 대한 공포, 날카로운 고통과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모든 모공을 통해 흐르는 피, 그리고 몸이 무너졌다. 몸에 난 주홍색 반점, 특히 얼굴에 반점을 가진 병자는 동료 인간들로부터 동정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유해물로 간주되었다. 최초의 발작과 병의 진행, 그리고 최후의 순간이 이어지기까지 30분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프로스페로 왕자는 그 당시에도 행복하고 대담했으며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가 지배하는 영역의 인구의 절반이 감염되어 사망했을 때 그는 1000명이 넘는 건강하고 유쾌한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왕자의 궁정에 속한 기사와 숙녀들 중에서 뽑힌 그들은 두터운 성곽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격리되었다. 그 저택은 광대하고 웅장한 건축물이었고 왕자의 기이한 그러나 당당한 취향이 반영되어 있었다. 견고하고 높은 성벽이 저택을 품었고 강철로 된 문들이 달려 있었다. 왕자의 신하들이 저택 안으로 들어오면서 용광로와 커다란 망치를 가지고 모든 조임새를 용접했다. 안쪽에서 절망적인 상황이나 광란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택에서 나가거나 거기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했다. 그런 예방 조치들을 통해서 왕자의 신하들은 전염에 저항하고자 했다. 바깥 세상은 스스로를 돌볼 것이었다. 한편 바깥 세상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동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왕자는 내부의 모든 즐거움의 도구를 준비했다. 어릿광대와 즉흥시인, 발레리나, 음악가, 기인, 미남, 그리고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에 더해서 안전함이 저택 안에 있었다. 그 바깥에는 붉은 죽음이 존재했다. 왕자의 격리 생활이 5번째, 또는 6번째 달을 맞이했을 때였다. 전염병이 거칠게 바깥 세상을 휩쓸었지만 왕자는 1000명의 친구들과 전례 없는 규모의 가면 무도회를 열었다. 가면 무도회는 거대한 향락의 장이 되었다. 먼저 무도회장의 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모두 7개의 웅장한 방들이 있었다. 보통의 궁전이라면 그런 방들은 길고 고든 복도를 이루고 여닫이 문이 벽을 따라서 일렬로 배치되어 전체 광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들어진다. 하지만 여기 이 저택에서는 달랐다. 왕자는 이상한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방들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방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다. 20에서 30m 단위로 꺾어지는 구간이 존재했고 그 구간마다 신기한 것들이 존재했다. 모든 벽의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높고 좁은 고딕식 창문이 펼쳐졌다. 그리고 각각 다른 색상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창문들을 장식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 창문들이 향하는 방의 장식과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가장 동쪽에 있는 창문은 푸른색, 가장 생생하게 푸른색으로 장식되었다. 두 번째 방에 걸린 장식과 테피스트리, 창틀, 나무 바닥 장식은 모두 보라색이었다. 세 번째 방의 모든 것은 높은 창문의 창틀을 포함해서 초록색이었다. 네 번째 방은 주황색으로 장식되고 밝혀졌다. 다섯 번째 방은 하얀색, 여섯 번째 방은 자주색으로 장식되었다. 일곱 번째 방에는 검은색 벨벳 테피스트리가 천장과 모든 벽 등 사방에 장식되었으며 같은 색상과 재질의 장식들이 양탄자 위로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 방의 창문들만이 유일하게 다른 장식의 색상들과 일치하지 않은 색을 가졌다. 이곳의 창틀은 모두 주홍색이었다. 피처럼 깊은 주홍색이었다. 이 모든 방들 안에는 촛대나 등불이 없었다. 황금 장식들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화려하게 장식되어 이곳저곳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방 안에서 등불이나 양초로부터 발산되는 불빛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에 이어진 복도에는 창문의 맞은편마다 커다란 불꽃이 타오르는 금속 화로가 삼각대에 지탱되어 있었다. 그 화로에 일렁이는 불빛이 어둡게 칠해진 유리를 통과해서 방 안을 환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현란하고 환상적인 광경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서쪽 끝에 있는 검은색 방에는 빛빛의 창틀 사이로 걸린 검은 벽걸이 장식 위로 일렁이는 불빛이 반사되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서는 사람의 얼굴 위로 극단적이고 흉측한 음침함이 투사되었고 방 안으로 한 발짝을 내디딜 정도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 검은색 방 안에는 서쪽 끝의 벽에 접한 곳에 거대한 흑단 시계가 서 있었다. 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면 희미하고 육중하지만 단조로운 소리가 울렸다. 분짐이 시계판을 모두 일주하고
시침이 정각을 가리키면 시계의 청동 허파로부터 명료하고 시끄럽고 깊지만 엄청나게 음악적인 소리가 울려 나왔다. 아주 특이한 음조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소리였다. 그래서 연주를 하던 오케스트라단들조차 악기를 멈추고 왈츠를 추던 무용수들이 동작을 멈추고 즐겁게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도 당황한 표정을 짓고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가장 부산스럽게 떠들던 사람들조차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이가 들고 침착한 성격의 사람일수록 손을 이마에 대고 환각이나 명상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시계종의 메아리가 모두 그치면 갑작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음악가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고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번에 시계종이 치더라도 같은 감상에 빠지지는 않겠다는 말을 서로 나누었다. 하지만 60분이 다시 흐르고 즉 3600초의 시간이 날아가면 시계종 소리가 다시 들리고 똑같은 불안과 혼란, 전율, 망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즐겁고 웅장한 파티였다. 저택 주인의 취향은 특이했다. 그는 색상과 그 효과에 대해서 훌륭한 심미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유행의 장식을 거부했다. 내부 장식은 대담하면서도 열정적이었고 아마도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과 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를 직접 보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그를 만져본다면 그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거대한 파티를 준비하면서 집주인이 직접 7개의 방들의 장식과 무늬, 색상을 직접 지정했다. 그리고 집주인이 직접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면과 옷을 입을지 지침을 제시했다. 참석자들 모두가 기괴한 장식을 입도록 만들려는 목적이었다. 불꽃과 반짝임, 짜릿함, 환상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그 분위기는 에르나니 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서로 맞지 않는 접합점과 팔, 다리를 가진 형체들이 운조된 아라베스크와 같은 광경이었다. 미친 사람의 정신 속에서 나보이는 아찔한 환각들이 번뜩였다. 아름다움과 방탕함, 괴상함, 끔찍함이 가득했다. 그것들 중 아주 조금만 존재해도 혐오감과 메스꺼움을 불러올 정도로 기괴한 것들이었다. 7개의 방들 앞뒤로 수십 가지의 꿈들이 맴돌았다. 이 꿈들은 서서히 사그라들면서 방 안의 색상으로 스며들었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이 자신들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리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간혹 벨벳의 복도에 서 있는 흑단 시계가 종을 쳤다. 그러면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움직임을 멈추고 모든 것이 소리를 죽였다. 시계를 제외하고는 고요가 흘렀다. 그 꿈들 역시 서 있는 동안 가만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계종 소리가 서서히 사라지면 꿈들은 계속해서 메아리쳤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가렵고 숨죽인 웃음소리가 허공을 떠돌았다. 그리고 다시 음악이 부풀어 오르고 꿈들이 되살아나서 이전보다 훨씬 즐겁게 앞뒤로 몸부림쳤다. 꿈들이 여러 개의 검게 칠한 유리창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색상을 갖췄다. 그 유리창 너머로 삼각대 위 불꽃이 일렁이면서 빛을 비췄다. 7개의 방들 중 가장 서쪽에 있는 방은 가면 무도회의 참석자 그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장소였다. 밤이 천천히 물러가자 빛빛의 창틀 사이로 진홍색의 빛이 흘러나왔다. 갈색의 검은 휘장이 출렁였다. 갈색 양탄자에 발을 내디딘 사람에게는 흑단 시계로부터 이전보다 훨씬 뚜렷하게 숨죽인 전율이 느껴졌다. 다른 방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뚜렷한 전율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들은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들의 심장은 활기의 열병을 앓는 듯 뛰고 있었다. 사람들은 흥청망청이면서 빙빙 돌았고 마침내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다. 그리고 음악이 멈췄다. 왈츠 무용수들의 동작 역시 멈췄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이유 없이 움직임을 멈췄다. 이제 시계가 모두 12번의 종을 쳤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중 가장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깊은 명상에 빠졌다. 그때 우연히도 무리 속 몇몇 사람들이 가면을 쓴 사람의 등장을 알아차렸다. 시계가 마지막 종을 치녀오니 완전히 사라지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한 소식은 속삭임을 타고 사방으로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웅성이고 중얼거리면서 불쾌함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놀라움과 공포, 두려움, 역겨움으로 변했다.
지금까지 묘사한 것과 같은 망상의 무리 속에서 고통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등장했다면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날 밤 무도회의 규칙에는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의 그 남자는 포악함과 흉측함에 있어서 헤로드 왕을 능가했고 왕자의 무한한 고상함을 넘어서는 우아함을 갖추고 있었다. 과격한 감정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난폭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감정이 솟아올랐다. 삶과 죽음이 단순한 농담에 지나지 않는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도 농담이 아닌 중요한 일이 일어난 듯 느껴졌다. 거기 사람들 모두 그 낯선 자의 옷이나 장신구에서는 즐거움이나 예의범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느꼈다. 그 형체는 키가 크고 육중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덤의 장식을 덧입고 있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가면은 경직된 시체의 얼굴이었는데 아무리 가까운 곳에서 아무리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가짜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곳에 미친 파티 참석자들이라면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존재를 견딜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가면을 쓴 사람은 붉은 죽음의 징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다. 그의 망토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넓은 이마와 얼굴 곳곳에는 주홍색의 흔적이 흩뿌려져 있었다. 프로스페로 왕자의 시선이 이 유령 같은 형체에 닿았다. 그 형체는 천천히 그러나 엄숙하게 말치를 추는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듯한 태도였다. 왕자는 생전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 형체를 처음 본 순간 두려움 또는 혐오감으로 인한 강한 전율이 흘렀고 바로 다음 그의 이마가 분노로 붉어졌다. 누가 감히 왕자가 주변의 신하들에게 거친 목소리로 명령했다. 누가 감히 이런 불경스러운 장난으로 우리를 모욕하는가. 저놈을 잡아서 가면을 벗겨라. 그래야만 아침이 밝는 대로 어떤 놈을 흉벽에 목매다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이 말을 하는 동안 프로스페로 왕자는 동쪽 끝에 푸른색 방 안에 있었다. 왕자의 말들이 7개의 방을 통해서 크고 명료하게 울렸다. 왕자는 대담하고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가 손을 흔들자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조용해졌다. 그것은 왕자가 그의 창백한 신하들이 서 있던 푸른색 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왕자가 소리치는 동안 그의 주변 신하들 중에서 침입자 쪽으로 달려나가는 듯한 미묘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 순간 침입자는 손에 닿을 듯 더욱 가까워져 있었고 그는 신중하고 굳건한 발걸음으로 말을 하는 왕자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름 모를 두려움이 퍼지면서 이 비극 배우 같은 침입자가 전체 무리의 머릿속에 연상시킨 끔찍한 연상작용으로 인해서 그를 잡으려고 앞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왕자의 손님들 앞까지 접근했다. 그러는 동안 거대한 무리는 마치 하나의 욕구에 휩쓸린 듯 방의 중앙으로부터 가장자리로 몰려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엄숙하면서 자로챈 듯 정확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비틀거리면서 물러서는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태도였다. 아무도 그를 제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침입자는 보라색 방에서 초록색 방까지, 초록색에서 주황색까지 연이어 하얀색 방을 통해서 자주색 방까지 나아갔다. 바로 그때 스스로의 비겁함으로 인한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인 프로스페로 왕자가 급하게 6개의 방을 지나서 돌진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았다. 왕자는 하늘 높이 단검을 꺼내서 재빠르고 격렬하게 침입자 쪽으로 달렸다. 그러자 침입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자주색 방의 끝까지 몰렸다. 그리고 왕자와 침입자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때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단검이 갈색 양탄자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앓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프로스페로 왕자가 마비된 상태로 쓰러졌다. 그때 절망 속 사나운만용에 휩싸인 사람들 일부가 바로 검은색 방으로 달려들어와서 침입자를 잡았다. 키가 큰 그는 흑단 시계의 그림자 속에서 꼿꼿하게 움직임 없이 서 있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헐떡이면서 달려든 사람들은 무덤 속 수위를 쳐다보고 시체 같은 가면을 살폈다. 그리고 격렬하면서도 거침없이 가면을 벗겼다. 그러나 그 안에는 텅 빈 공허만이 존재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붉은 죽음의 등장을 알아차렸다. 그는 밤의 도둑처럼 온 것이었다. 파티 참석자들이 하나씩 쓰러졌고 파티장의 넓은 공간이 피로 물들었다. 그들은 각자 가장 절망적인 몸짓을 하면서 죽어갔다. 마지막 사람의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흑단시계 역시 작동을 멈췄다. 삼각대 위 금속 화로의 불꽃이 꺼졌다. 암흑과 부패,
붉은 죽음이 모든 것 위로 광대한 힘을 뻗었다. 붉은 죽음의 무도회 에드거 앨런 포우 지음 위즈덤 커넥트 출간